Memories filling up my mind and I can't seem to push him back.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 This complication spin my mind, but I know I gotta keep pushing through. Yeah, I keep doing my own thing. Yeah, never looking back again. I can get it, I can make it, yeah, I know it, and I'm never looking back again. 오늘 만나신 모델은 기아차가 내놓은 박스카죠. 소울인데요. 3세대 모델, 현재는 소울 부스터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사실 기아 소울, 어찌 보면 이 소형 SUV와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박스카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의외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잠시 보실까요? 좋은 수준의 판매량을 이어가는 모델로 유명합니다. 기아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자 모델이죠. 과연 그런 소울이 3세대로 진화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먹힐 만한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아 소울은 흔히 박스카라고 불리는 미니 MPV 시장에서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데요. 시장에 늦게 진출하긴 했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국 시장 판매량을 볼까요? 원래 미국 박스카 시장은 도요타의 입문형 브랜드인 사이언의 XB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아 소울과 닛산의 3세대 큐브가 같은 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야말로 소울의 압승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 실용적인 첫 차라는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햄스터 광고까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쟁차인 큐브와 XB는 단종됐지만 소울은 여전히 독주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3세대 소울은 지금까지 소울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전면부의 호랑이 코 그릴이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 코를 형상한 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한 헤드램프가 매우 얇은 형태로 변경됐고 U자형 주간 주행 등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측면부 실루엣은 기존과 같죠? 하지만 튀어나온 휠 아치 디자인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후면부는 독특한 리어램프 형태가 눈길을 끕니다. 범퍼에는 공기 배출구 디자인을 두고 하단에는 디퓨저와 2개의 머플러를 노출시켜 스포티한 모습도 연출했네요. 신형 소울은 기존보다 55mm 길어졌는데 폭은 동일합니다. 반면 15mm 높아졌고요. 휠베이스도 30mm가량 늘었습니다. 그럼 무게를 살펴볼까요? 1386kg으로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한 아반떼 스포츠나 코나보다 가볍습니다. 대신 전후 무게 배분으로 볼 때 약 63대 37로 앞쪽으로 다소 쏠려 있는 모습이네요. 인테리어는 동그라미를 테마로 합니다. 센터펫이야, 스티어링 휠의 버튼도 동그랗죠? 스티어링 휠은 디커 스타일을 갖고 패들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은 너무 예스러워 보입니다.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동급 모델에서 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도어 핸들 부위에 레이저 홀 에칭이라는 이름의 기술이 적용된 것도 좋고요. 센터페시아에는 10.2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비롯해 화면도 분할해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주고요. 요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정보도 보여준다는 점도 좋습니다. 하단에 무선 충전 데크를 비롯해 USB 충전 포트도 있고요. 기어 레버 주위에는 통풍과 열선 버튼, 열선 스티어링 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위치하는데 시동 버튼의 자리를 이곳으로 옮긴 것이 특징입니다. 뒷좌석은 넉넉합니다. 특히 머리 공간이 넓죠. 트렁크 공간은 364리터로 기존보다 10리터 늘어났습니다.
잠시 소울 부스터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국산 모델답게 다양한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하이빔 어시스트, 운전자 주의 경고 등 다양합니다. 이번 소울에는 사운드 무드램프가 적용됐는데요. 기아차는 이전 소울에도 라이팅 스피커를 장착한 적이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런 식의 조명을 꽤나 좋아하는 모양이죠. 사운드 무드램프는 8가지 조명과 6가지 컬러 테마로 구성되며 뮤직 플러스 모드를 선택하면 재생 중인 음악과 연동이 됩니다. 이외에 크렐에 10개 스피커가 적용된 사운드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3세대로 변경된 기아 소울이 북미 시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소울 부스터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는 한번 해제를 해봤고요. 네, 달려볼까요? 현재 소울 부스터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 27kgm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엔진은 벨로스터를 비롯해서 i30 또한 이제 코나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코나에서는 약간 디튠된 그런 사양이었죠. 반면 현재는 있는 그대로의 출력, 204마력을 그대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고회전 영역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6000rpm을 전후하는 시점에서 이 상당한 마력감, 소위 이제 차를 쫙 밀어붙이는 그런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만족도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 와닿습니다. 사실 1.6L 엔진으로 200마력을 뽑아낸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터보차저의 발전, 또한 어떤 다운세이징의 트렌드, 그런 것 때문에 배기량 대비 고출력을 지향하는 그런 엔진들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L에서 200마력이라는 출력은 사실 낮은 편은 아니죠. 때문에 이와 같은 엔진을 어떤 대중 성향의 차에다가 이렇게 얹어놨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좀 모험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이 소울 부스터 가속 성능부터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속 성능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차들, 특히나 이제 뭐 사실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소형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차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이 배기량은 같지만 이 출력에 대한 그 이점을 조금 더 톡톡히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가속 부분에서는 정말 뭐 나무랄 부분이 없는데요. 변속기의 빠른 반응 역시도 가속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가속력 자체는 좋지만 이 차의 파워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칭찬만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떤 나머지 것들, 어떤 셰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적정한 그런 밸런스를 찾지 못한 모습인데, 엔진이 너무 오버파워 쪽으로 가 있다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뭐 굽이치는 길을 달릴 때,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차를 다룰 때, 이때 아무래도 서스펜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성격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요. 반면 엔진만큼은 뭔가 이 부스트를 참고 있다가 정말
최고 부스트를 확 하고 밀어 넣으면서 순간적으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소위 이제 터보렉이 좀 있는 그런 꽝터보의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 가속이 되고 있을 때 이 토크 스티어가 어느 정도 느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서스펜션이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속으로 차가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요즘 차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안정감 저하가 느껴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부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현대 기아차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체만 봐도 현재 이 소울 부스터도 상당히 견고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떤 차량의 거동 이런 것들과 엔진은 역시 맞지가 않네요. 코너링 때의 성향은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뭐 차량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등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고요. 또한 타이어가 적정하게 이 어떤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그런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다고 보기는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 쪽에서 조금은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순수한 타이어의 그립을 만드는 부분, 또한 타이어 자체도 다른 모델 대비 이렇게 뭐 성능 쪽을 크게 강화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요. 참고로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S1 노블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아차가 뭐 키너지 GT 등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있었는데, 이 차와 어떤 그 나머지 것들이 정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타이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 타이어는 이제 컴포트 쪽 어떤 MVH 쪽을 지향하는 타이어인데, 엔진만 200마력대 엔진을 넣어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컴포트에다 맞춰놨다는 점이 상당히 이해하기 그렇게 힘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예전처럼 이제 1.6L 일반적인 자연흡기 엔진, 또한 이 디젤 엔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셋업을 다 해놓고 이 엔진들을 투입할 수 없게 되니까 급한 대로 이제 고출력이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1.6 터보 엔진을 얹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현대 코나 같은 경우는 출력을 170마력대로 낮췄죠. 또한 탄탄한 하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주행을 했을 때의 만족도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현재 이 소울 부스터는 그냥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막 뛰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파워트레인의 매칭이라는 부분은 좀 큰 아쉬움이 됩니다. 변속기도 듀얼 클러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물론 장점도 갖게 되죠. 어떤 그 직결감, 어떤 체결감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점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현대 기아차의 이 듀얼 클러치 시스템의 특징이라면 타사 것 대비 조금 부드럽게 미티를 시킴으로써 승차감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갖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역으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에 이제 열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내구 측면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이란 부분을 살려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그런 것 때문인지 독특하게 변속기 온도 게이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후진을 할 때 이때 아쉬움이 좀 생기게 되는 것이, 너무 이 직결감이라는 것이 직설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차가 너무나 이렇게 확 뒤로 가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특히나 소울부스터 같은 경우는 여성 운전자들도 많이 접근하는 차 중에 하나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파워트레인에 대한 어떤 그 셋업을 조금은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차의 모든 것들이 부드러움을 지향한다면 그에 맞춰서 세부적인 그런 튜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기어가 지금 7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단 기어비가 너무 깁니다. 굳이 이렇게
4단을 길게 가져간다면 7단이라는 기어가 다 필요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그런 영향 때문에 80에서 100 사이, 이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재가속을 할 때 순간적으로 차가 멍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네, 기어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패드를 이용해서 3단으로 낮추면 되긴 하지만 실제 패드를 사용하는 운전자보다 이 D레인지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더 많고, 또한 급하게 가속을 해야 될 때, 이때는 사실 손보다 발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세팅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감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울 부스터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단거리는 37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장거리, 최대한 이제 늘어지게 되면 39m 이제 후반까지 늘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이제 평균 38m 중반 정도를 보여주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일반적인 차로서, 어떤 대중 성향의 차로서는 충분한 수준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울 부스터, 다른 것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승차감인데요. 사실 현대 코나, 앞서 제가 상당한 완성도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엔진 출력을 디튠시키고 거기에 단단한 서스펜션을 채용해 줌으로써 아주 이상적인 주행 성능을 갖게 만들었죠. 하지만 정말 달리고자 하는 사람이 굳이 소형 SUV, 사실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닌데 그런 차를 택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조금 더 편안한 환경, 일반 주행 환경에서의 만족도를 원하게 되는데, 그 환경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의 소울 부스터 쪽이 더 낫습니다. 최근 현대기아차를 보면 핸들링 부분에서의 어떤 10%, 20%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승차감 부분에서 30%, 40%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셋업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산타페보다는 사실은 소렌토가 더 나은 만족감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재 소울 부스터, 엔진 쪽에 오버파워, 오버파워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가속을 할 때 2점이라는 것을 어떤 베네핏으로 담아두고, 나머지 일상에서 이용하는 환경으로 본다면 더 편안합니다. 어떤 둔턱을 만났을 때,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이때 서스펜션 처리 능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물론 이 어떤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 그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차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편안하게 타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전 오히려 코나보다 현재 소울 부스터 쪽을 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차를 원하신다면 코나 쪽이 낫고요. 어쨌든 이 기아와 현대차의 SUV 세팅 방향이 확연하게 이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아 쪽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SUV를 타는 그 목적이 달리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다면 편안함, 특히나 소렌토 같은 이 어떤 중형급 SUV라면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차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차의 서스펜션을 굳이 단단하게 조여서 승차감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오히려 이 부드러운 것, 물론 이로 인해서 아쉬움이 생기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분명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이 차의 성격이 이렇다, 이걸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만족감을 크게 높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앞서 이 제동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차가 조금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압박을 하며 서스펜션이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면서 조금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향후에 이 엔지니어 분들께서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사실 오늘 그 미세먼지가 최악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촬영팀들도 사실은 다 힘든 상황인데, 이런 점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싶네요. 오늘 미세먼지 거의 200을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고, 어쨌든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차에 대해서 이제 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아쉽게도 이것이 이제 현재처럼 프로쇼를 보면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제 시선에서 볼 때 지금 영상 보이시죠? 네, 저는 본닛을 보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선을 계기판 쪽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제 역할을 충실하게는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만족감을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선웅 기자가 이번 소울 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소울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구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을 잘 갖췄는데요. 컴팩트한 차체에 공간도 넓고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비, 그리고 코나에서 보여줬던 수준급 차체까지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204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1900에서 2300만원대 가격을 갖는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막상 가격표를 살펴보니 의외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후방 카메라가 옵션입니다. 미국에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고 유럽에서도 2021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데 국내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후방 센서까지만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려면 최소 중간 트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토 에어컨을 추가하고 싶으면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을 선택하거나 98만원짜리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묶인 패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고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내비게이션과 오토 에어컨이 묶인 패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만 142만원이고요. 시인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요즘 현대기아차가 잘 활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어떻게 추가해야 할까요? 먼저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패키지가 묶인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가격만 231만원인데요. 이 중 프리미엄 패키지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는 사운드 무드 램프도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크렐의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나 사운드 무드 램프 무선 충전 시스템 중 하나만 추가하고 싶어도 최상급 트림에 231만원짜리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기아차가 내세우는 구성 좋은 소울이 되기 위해서는 무려 2,695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큰 18인치 휠은 뺄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소울과 기아차가 광고하는 소울의 가격 차이는 꽤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소울이 정말 많은 장비들이 탑재됐다고 했죠. 하지만 이 모두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모두 빼면 소울의 최상급 트림에 적용되는 것은 18인치 휠하고 조수석 전동 시트, 오토 에어컨, 하이패스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과연 이 장비들이 정말 최상급 트림에 어울리는 장비들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2열 센터 암레스트나 급속 USB 충전 단자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최상급 트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인을 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해 보여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가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기아차가 현대보다는 가성비 부분에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게 소비자 중심의 가격 정책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옵션 정책, 사실은 이제 기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만큼은 좀 아쉬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면, 특히나 뭐 무선 충전 데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차에 풀어줄 수 있다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구성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뭐 여기 보이는 뭐 물고기 비늘 같은 것들, 근데 이 어떤 그 형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독특하긴 한데 때로는 약간 조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밖에 이 인조가죽의 어떤 그 질감도 약간은 그 고무틱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약간 개선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차 가격을 생각한다면 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소울 부스터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시속 100km 정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의 연비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4km 정도를 1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사실 연비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힘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솔린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이 차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은 경제성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행을 위한 엔진을 탑재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정숙성을 볼까요? 가솔린 모델인 만큼 기본적인 정숙성 또한 이제 차감으로 오는 정숙성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처럼 이제 RPM을 좀 올렸다가 네, 이렇게 이제 가속 페달을 놓은 상태, 이제 디셀 상태라고 하죠. 이때 실내로 전해지는 이 어떤 그 부밍음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되는데, 네, 이런 점들도 조금은 잡아주면 좋겠고요. 그래도 차가 서 있는 환경에서 앞서 보셨지만 네, 가속 페달을 이렇게 툭 쳐줄 때 이때 들려오는 배기 사운드는 의외로 조금은 매력적인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만난 소울 부스터. 사실 이 소울이라는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비인기 모델 중에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부분에서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가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기아차에는 마땅한 소형 SUV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스토닉이라고 있지만 뭐 사실 그 차는 프라이드 네, 뭐 해치백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어떤 파워트레인을 비롯해서 나머지 완성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셔서 소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소울에 탔을 때가 조금 더 소형 SUV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사실 코나 같은 경우가 뭐 i30도 약간 키가 높아졌고 코나도 이제 키가 살짝 낮아지다 보니까 뭐 좋게 말하면 크로스오버카의 성격이 강하긴 한데, 사실 소형 SUV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 어떤 SUV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뭐 박스카이긴 하지만 이 소울 부스터 쪽이 조금 더 어떤 SUV다운 그런 매력을 더 잘 표현해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일부 옵션 정책이 아쉽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SUV, 소형 SUV를 지향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볼 때, 그래도 다른 모델들과 차별화를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여주는 만큼 향후에 소울 부스터에 대한 어떤 그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연구원 분들께서 이 엔진은 다소 좀 억지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정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구성이 좋은
또한 공간적으로도 만족감이 좋은 그런 소울 부스터를 만나봤습니다. You know where